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호주는 대륙이 해양으로 둘러싸여 있어 전통적으로 해군력이 중요했습니다. 특히나 잠수함은 바닷속에서 은밀히 작전하며 적을 기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도 전략무기인 잠수함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호주는 오커스 동맹을 통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받기로 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호주는 1914년부터 영국제 잠수함을 운용할 정도로 잠수함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자체적인 잠수함대를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 호주 해군은 2차 세계대전 후에도 한참 동안 잠수함 부대를 보유하지 못했고 1967년이 돼서야 영국에서 건조된 오베론급 재래식 잠수함을 취역시키면서 자체 잠수함 부대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베론급 잠수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잠수함과 크게 다르지 않은 스펙이라 호주 정부는 대체 함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잠수함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온 호주는 잠수함을 자체적으로 건조하는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호주 국방부는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호주의 조선 능력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호주 잠수함공사 ASC가 호주 해군에 납품한 콜린스급만 봐도 재난 수준입니다. 콜린스급은 디젤 전기 추진 방식의 재래식 잠수함으로 자체 건조 능력 보유를 원했던 호주 정부의 기대를 안고 시작됐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제작 당시부터 지연을 겪었고 잠수함에서 각종 문제가 발견된 것인데요. 콜린스급은 잠수함에 치명적인 소음 문제가 있었고 스크류 자체가 불량품이라 진수 후 다시 제작해 붙여야 했습니다. 또한 추진기관은 수시로 작동이 멈추고 항해를 위해 스크류를 돌리면 그 사이로 물이 새어나오는 등 잠수 상태에서 잠만경을 올리면 심한 난류가 발생해 바로 부상해야 했습니다. 잠수함은 100번 잠수하면 100번 다 떠올라야 하지만 ASC는 한 번 잠수하면 2번 다시 떠오르지 못할 수도 있는 잠수함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호주 국방부는 콜린스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호주는 건조 기술 리스크를 깨닫고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에 소류급 잠수함을 수입하는 방향으로 일본과 협상을 진행했었는데요. 당시 호주의 차기 잠수함 건조 사업은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500억 호주 달러, 약 43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일본과 호주는 수상끼리 사이가 긴밀해 일본이 수주하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호주에서 정치적인 풍향이 변하면서 일본이 수주한다면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는 등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경쟁 입찰로 전환하게 됩니다. 결국 콜린스급 잠수함 대체 프로젝트는 프랑스, 독일, 일본이 최종 참여하게 됐고 2016년 호주 정부는 일본을 버리고 프랑스 DCNS가 제안한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선정했습니다. 당시 아시아 최강이라고 자화자찬하던 일본의 잠수함이 호주 디젤 잠수함 사업 도전에 실패하고 만 건데요. 일본은 정치적으로만 사업을 밀다가 결국 실제 건조 능력이 없어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호주 잠수함 건조 사업에 올인했던 아베 정권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요. 2014년 당시 아베 정권은 호주 잠수함 사업을 위해 무기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 수출 3원칙까지 전면 개정했습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만드는 등 무기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이 가능하도록 법을 바꾼 것인데요. 아베 정권 내에서는 호주 잠수함 사업 수주는 다른 나라와 무기 공동 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며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호주 정부가 프랑스를 공동개발 상대로 선정하면서 아베는 상당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일본이 잠수함 수출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잠수함 공동개발국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게다가 글로벌 조선업계를 호령했던 일본 조선산업까지 몰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한때 잘 나가던 일본은 점차 쇠퇴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해양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으로 이미 일본의 잠수함 기술을 넘어섰고 인도 잠수함 사업도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뒤처진 일본은 진작에 수주를 포기해버렸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 해군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인 P-75I에서 수주가 거의 확실시됐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정부는 30대 무장 드론과 6척의 첨단 잠수함 계약을 추진 중인데요. 최근 유력한 경쟁 후보였던 독일의 티센크로프도 빠지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최종 후보로 남아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한국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군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필리핀은 최근 2조 원을 투입해 잠수함을 도입하는 대규모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한국제 209급 잠수함 3척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209급 잠수함은 최첨단 전투체계와 고성능 어뢰를 장착해 중국의 핵잠수함도 충분히 숨어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등 강력한 무기입니다. 심지어 최근 필리핀 군 고위 관계자도 극비리의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하며 한국 잠수함 도입에 대한 시그널을 줬는데요. 필리핀 국방부 아빌라 차관도 대우조선해양을 찾아 수출형 1400톤급 잠수함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출형 잠수함은 인도네시아에 인도한 1400톤급 소형 잠수함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그동안 필리핀은 한국, 러시아, 유럽산 잠수함을 놓고 고민해오다 결국 한국산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며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아빌라 필리핀 차관은 한국에 방문해 있는 동안 해군 잠수함 사령부도 찾아 한국과 필리핀 잠수함 협력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필리핀 해군의 미래 잠수함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분야를 거론하며 한국 해군의 잠수함 운용 노하우도 전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필리핀은 잠수함 분야에서 우리와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길 원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국이 잠수함 분야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의 조선업 기술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조선업의 수주 실적은 현재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해 각종 대외 기술 포상을 휩쓸며 기술 경쟁력을 드러냈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 개발돼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을 선정해 포상하는 대한민국 기술대상에 대우조선해양이 국내 최초로 해외로 수출한 DSM이 1400톤급 수출 잠수함이 뽑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 상품으로 DSM이 1400톤급 수출 잠수함과 세계 최대 크기의 24,000TEU급 컨테이너선이 포함된 극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2개 제품이 선정됐는데요. 특히 DSM이 1400톤급 수출 잠수함은 이관왕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2011년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조 3천억 원에 수주해 국내 최초 잠수함 수출, 역대 방산 수출 단일 계약 사상 최대 규모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기술력과 연구개발 분야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일본에서도 국내 조선사의 고부가 가치 선박을 잇따라 발주하고 있는데요. 기술력 부분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월등히 앞섰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호주도 한국과 협력해 항모 건조까지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호주는 원래 항모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기존의 항모가 은퇴할 무렵 대체할 항공모함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운영을 포기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호주와 중국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적 공군의 공격으로부터 해군 함정을 보호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항공전력의 필요성이 급증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호주의 실력으로는 단독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없기 때문에 호주 내에서는 한국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호주 국립대학교 존 블랙스랜드는 한국이 호주의 경항공모함을 건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생각지도 않게 한국이 항공모함 건조를 발표하면서 호주는 환호성을 외쳤습니다. 호주군도 호주 단독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한국과 협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협력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한국은 세계 곳곳에서 잠수함 성능과 조선 건조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저력과 우수성을 알릴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금처럼 꾸준히 달려나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